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박기태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디스커버리 제도 관련 사건입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보톡스 분쟁을 조사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사건에 처음으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한국 변호사의 특수성과 관련해 이 디스커버리 제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청취자분들 중에는 이 디스커버리라는 표현이 아주 낯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정현재 변호사와 차분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한국 변호사의 특수성을 설명해 주시죠. 다른 나라의 변호사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신년기획으로 법률신문에서도 다룬 바 있는데 한국 변호사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해외 실무 경험 부족, 비즈니스를 위한 외국어 부족, 한국법이 영미법과 달리 전 세계에서 통용되지 않는 문제점, 기업과 로펌 파트너십의 부족, 글로벌 교육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꼽았습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본사가 모두 우리나라에 위치한 회사들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비용을 쓰고 더 멀리 위치한 미국의 자사의 배터리에 관련 핵심 기술을 다량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LG 에너지 솔루션이 SK 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영미 소송법상에는 있는 전자증거개시제도를 활용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전자증거개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전자증거개시제도, 디스커버리, 그러니까 영어 E를 붙여서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부르죠. 어제 방송에서 저희가 디스커버리 제도가 뭔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 디스커버리 제도도 내용은 비슷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것이 소송의 당사자가 재판 전 단계에서 소송에 필요한 항목과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정보나 증거를 공개하고 수집하는 제도로,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제재를 가하여 변론에 필요한 증거를 당사자가 수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일한 제도인데, 다만 그 범위가 전자증거로 확장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얘기했듯이 국내 본사가 있는 기업들이 사실 둘 다 국내 회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내 회사가 국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때 미국의 소송을 제기하는 게 이 현재 상황인 겁니다. 국내 소송이 대체 어떻게 진행되길래 이런 일이 생기나요?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한 원고가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에게 모든 증거가 있어 소를 제기한 자가 사실상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을 하지 못하여 패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상에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문서 제출 명령, 증거 보전 제도, 문서 목록 제출, 비밀 심리 절차 등이 있으나 제재 규정과 요건이 매우 엄하여 효과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대방한테 내라고 해야 되는데 안 내고 버티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내지 않고 버티면 이런 불리한 판단을 받지 않고, 그 결과 소를 제기한 원고의 입장에서는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점에 증거가 없는 당사자로서는 상대방의 증거도 살펴볼 수 있는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증거를 의혹만 있는 경우엔 소송을 사실상 내기가 어려운 게 현재 상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해외에서는 이 디스커버리 제도 어떻게 도입되게 된 건가요? 먼저 디스커버리 제도는 원래 있었는데 이 범위가 전자증거로 확장되게 된 계기가 1999년경에 뉴욕 판사 쉬라 샤이드린이
디스커버리 제도와 관련해 새로운 정보기술 적합성을 검토하면서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쿠키, 백업, 캐시, 히스토리 파일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2003년 주블레이크 사건으로 알려진 UBS 워버그 소송의 판사를 맡아 서버에 저장된 전자자료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점, 보존 의무를 소홀히 해 피고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자료를 삭제 및 훼손한 점, 관련 이메일 복구가 기술, 비용적으로 충분히 가능했지만 증거를 게시하지 않은 점, 증거 게시를 부당하게 하여 지연시켜 소송상 불이익과 비용 손해를 끼친 점을 들어 UBS가 주블레이크에게 2,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판결과 2006년 세도나 원칙 등이 반영되어 2006년경 연방민사소송법의 전자문서들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는 활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도입되지 않았나 이게 좀 많이 궁금한데요. 왜 그런가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증거 게시 절차에 도입된 배경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1938년 이전에 미국에는 당사자주의 소송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한도로 한다는 자유주의, 개인주의 등을 철학적 배경으로 하는데 이로 인해 당시 미국에서는 판사는 중립적이고 수동적인 역할만을 하고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법정에 제시하였습니다. 즉 당사자주의가 객관적 진실, 정의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자신의 승리를 목표로 하였고 당사자의 충돌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많은 경제력을 가진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와 증거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경제력을 가지지 못한 당사자는 충분한 정보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경제적 격차가 판결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증거 게시 절차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민사소송 제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소송 자료의 수집과 제출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동시에 재판장에게 성명 의무를 부여하였고 법원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절차들도 규정되어 있어서 아마 증거 게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증거 게시 제도라는 어떤 제도권 안에 제도에서 한다기보다는 판사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성명을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디스커버리 제도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데요. 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전자증거 게시 제도는 정보 관리 그리고 그 정보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해내는 식별 과정 그리고 선별한 정보만을 보존과 수집하는 과정 그리고 처리 및 검토 과정 마지막으로 분석의 과정을 거친 후 법원에 제출됩니다. 이 모든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전체적인 정보의 양은 감소하는 반면 사건과의 관련성은 증가하게 됩니다. 듣다 보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정보 공개에 따른 위험성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냐 이렇게 그냥 별로 의혹도 아니고 사실 별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하면 그 내용을 보여줘야 되는 제도잖아요. 이렇게 되면 비밀이 침해되거나 정보 공개에 따른 위험성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전자증거 게시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제3의 업체가 정보를 받아서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점에서 핵심 기술이 노출된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별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게시 비용을 악용하여 증거 게시로 협박을 하고 일정한 합의금을 받아내는 문제점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례로 독일에서는 제3자에게도 증거 제출을 할 의무를 두었는데 필요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한 경우 그 당사자에게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안과 관련된 제3의 업체가 정보를 받음으로써 자료가 노출될 수 있는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보안이 철저한지 여부를 먼저 선행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만약에 도입이 되면 어떤 문제점,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나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자증거 게시 제도를 도입하면 국내의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업계는 민사소송법과 특허법 분야에서 특허 소송의 남발로 이어지게 되고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과도한 소송 비용의 부담을
우려가 있고 기업 비밀 자료 유출 위험에 노출되어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현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오늘 진행을 맡은 박기태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을 구해줄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